아직 시작 안 했어. ini cah. 누구야? 혜진이 엄마. 누구? 혜진이 엄마 뭐해? 효진이 엄마 지금 공부해. 안 들려? 어, 컴퓨터 나오라고 얘기 좀 해줘요. 여기 컴퓨터 엄마 해야 돼. 컴퓨터에 너는 노래 보는 노래. 어? 여기 어, 화면이 보입니까? 노래. 뭐래? 엄마 거 그래. 어, 여기 글자 네. 보이죠? 제5 게시의 전달 과정. 이게 나와 이제 엄마. 이제 잘- 얼른 나와. 예은이 비켜. 여보세요. 나오라 얘기했어요? 네. 이제 나오라 그랬지 얘기나? 얼른 나와. 저 지방 방송을 좀 꺼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 껐네. 있어. 여기 제5 게시의 전달 과정, 이게 다 보입니까? 화면이 보입니까? 네, 보여요. 그러면 됐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동안 연구한 거를 종합해서 쓴 글이니까 그 속에는 틀린 점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따로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이치를 따져봐야 돼요. 그냥 덥석 물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유란시아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데 지금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확인하면서 간다고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유란시아서의 구조를 보면 맨 앞에 머릿말이 있고 그 다음에 4부로 나뉘어 있어요. 첫째 1부는 중앙우주와 초우주, 2부는 지역우주, 1부, 2부가 중앙우주와 초우주고 지역우주가 3부고 4부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생에 관해서 적혀 있는데 여기 1부는 1편부터 3, 이게 움직이지 않나. 31편이고 32편부터 56편까지는 2부 초우주 얘기가 나오고 57번부터 119편까지는 3부 지역우주 예수님이 다스리는 우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부는 120편서부터 196편까지 되어 있죠. 근데 이 논문이 지금 현재 보는 형태로 처음부터 온 게 아니고 계시자들이 사람들을 쉽게 얘기해서 발길로 차가서 이쪽으로 가라, 여기는 가면 안 돼, 이렇게 막 몰 수가 없다고요. 설명을 잘해서 구슬려가지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도록 해야 돼요.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막 훈련을 안 받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막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앞서가는데 너무 많이 앞서가도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꼭 한 발짝 바로 앞에서 보여주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는 유라시아서가 처음부터 온 게 아니고 시카고에서 이 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세들러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유전인자 뭐 이런 거 이 얘기 하면서 흥미를 돋구어서 살살 사람들을 그 방향으로 몰았죠. 물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뭐 발길도 걷어차가지고 이쪽으로 가, 안 돼, 뭐 이렇게 막 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1924년서부터 29년 아마 노벰버까지겠죠. 이동안에 머릿말하고 예비 논문, 지금 우리가 보는 논문들이 아니고 그거 이전 전신이 있었어요. 그런 걸 전해주고, 그걸 어떻게 전해주느냐. 밤중에 그냥 슬리핑 서브젝트가 그 뭐 하는 사람이냐. 잠꼬대 하면서 중얼중얼 왈왈 떠드는데, 보이네. 부인이 그 횡설수설하는 거 말고 조금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 무슨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글로 적어보자.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근데 마침 그 양딸이 있어요. 크리스티라고 아마 시카고에 뭐 왔다가 누가 가이드를 했겠죠. 자전거 사고나 충돌 사고가 생겨서 새들러 박사가 이렇게 치료받느라고 자기 병원. 자기 병원으로 이제 데려갔는데 보니까 아, 그 스테이나그래프라고 그러나 촉기 좋겠어. 하는 기술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 짭을 주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어, 밤중에 중얼중얼 떠드니까 아무리 그 부인이 깨워도 깨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질문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학생 방문자다 뭐 이러고서 예의가 시작돼서 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고 여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그걸 적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1926년까지 예비 논문을 한 56편 플러스 머릿말 이런 게 왔고 그거를 이 시카고에 한 몇십 명 되는 전문가들, 뭐 닥터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뭐 엔지니어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뭐 이렇게 잡탕으로 골고루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예비 논문을 적은 다음에 이 질문이 있었다고 그러죠. 질문 뭐 알고 싶은 거 마음대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몇 살입니까? 뭐 이렇게 농, 농담조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중요한 걸 내가 알려줄 수 있으니까 알고 싶은 건 전부 다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아, 물어본 그 질문이 181개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질문이 있으면은 그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 논문이 시작됐죠. 그게 그 다음에 1929년 예비 논문이 끝난 다음에 뉴 시리즈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포럼 멤버가 얘기한 거를 참조해서 게시자들이 그거는 좋은 질문이네.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해서 뉴 새 논문들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수정 정보판이겠죠. 부족한 거 좀 메꾸고, 이게 지구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그 분야를 좀 더 자세히 적고, 어, 흥미가 없는 거는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뭐, 논문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뉴 시리즈가
1929년 말서부터 1편 우주의 아버지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1900 이게 1934년에 잘못됐네. 1934년에 1부, 2부, 3부 완성본을 전달했다고 3부 맺는 말에 맨 끝에 맨 끝 문단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잠꼬대하는 사람이 필요하냐? 이 사람 목소리가 대략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예,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잠자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학생 방문자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에 의사 전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요. 그리고 그럼 그때 부인이 그, 막 잡아 흔들고 여보 정신 차리셔 막 아주 깨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크리스티라고 하는 속기사가 이제 접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 후에 미처 받아 적지 못하니까 속기사가 필요했어. 너 속기하는 기술이 있지 한번 적어봐. 그래서 속기로 적고 그 다음에는 그걸 타자로 타자친 페이지로 바꾸죠. 그 먹종이 카본 카피까지 있으니까 여기 6카피를 옛날에는 만들었죠. 그, 예, 그러면은 교수님, 예, 그 이제 예비 논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예, 이후에 그 뉴스에이즈가 이제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유란시아서 내용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됐는지는 혹시 알 수 있나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 내용도 속기로 해서 원고를 받았을 텐데 그걸 보관을 안 해놨을까요? 다 폐기 처분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예. 아, 그거는요. 누가요? 그 사람 아버지가 했어. 폐기 처분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아마 그 예수님 편은 중도자들이 썼으니까 처분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고 근데 지옥 다 소각해봐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은 남아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일부 그건 남아있는지는 어쩐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나는 본 적은 있어요. 아주 자세히 연구를 했어요. 아,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면 그때 그 예비 논문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전달이 되었는지 그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들이 그냥 임의로 전한 내용이에요? 다시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비 논문의 그 내용 자체가 사람들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예, 아니면은 그래요. 전부 다 사람들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예, 예. 처음에 그 중도자들 중에 1차 그룹이 있고 2차 중도자가 있는데 1차 중도자의 선임 중도자가 ABC예요. 선임은 ABC, 이름을 ABC, DEF, GHI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쌍이 50쌍 안에 50쌍이 첫 번째 낳은 자식은 첫째, 그 다음에 우리 뭐 삼수나 뭐 말수나 뭐 이런 식으로 ABC 첫째, ABC 둘째, 열째, 뭐 50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한 사람이 ABC first예요.
ABC 퍼스트가 중얼중얼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계시를 시작한다 그러고, 어, 멜기세덱 중에 한 분이 와서 교수님, 기자가,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한 분이 대기 중이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누구지? 뷰, 어드밋 올. 정옥선. 근데 멜기세덱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멜기세덱 이름이 그 포럼 멤버들이 이게 전부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름을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해도 그 이름을 똑똑히 적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포럼 멤버에서 누가 전문을 보내왔다. 그런데 그게 마카발리아라고 그러는데 그게 마키벤타 멜기세덱인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 마키벤터로. 마키벤타 처음 들으니까 그게 마카발리아라고 발음이 들렸다고 좀 그래요. 이상해. 하기가 힘들어. 예, 제가 궁금한 게 처음에는 학생 방문자가 첫 대화를 시도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그 학생 방문자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영적 존재들로 넘어간 게 언제부터예요? 처음부터. 그거는 내가 그 로다 선생님이 모르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학생 방문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각 주마다 말하고 싶은 하늘 존재들이 와서 지난주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대답을 한다. 그러고 중얼중얼 떠들면은 그 방문자가 그 슬리핑 서브젝트가 이렇게 누워서 중얼중얼 하면 옆에서 받아 적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 방문자와 예를 들어서 중도인 멜기세덱 이런 영적인 존재들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학생 방문자는 지구 행성을 방문한 외계 행성에서 온 방문자잖아요. 외계 행성 엑스트라 플래니터리 비잉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근데 예, 뭐 사부를, 한간에서 떠드는 그 뭐, 어, 외계인 뭐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을 못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는 것도 없고. 근데, 어, 빛의 속도로 어떤 존재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외계인들이 오려면은 빛의 속도로 달려서 몇만 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는 길에 잠깐 들리면 몰라도 우리한테 무슨 젊은 소식을 전하느라고 자주는 모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 그 외계인 얘기는 여기서 뺍시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유란시아서가 인간이 전해준 내용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그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네, 존재들이 네, 전해준 거는 확실한 네,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네. 유란시아서는 우리가 이렇게 외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행기 없이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한 우주에서 온 영적인 존재니까 빛의 속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질문에 대답하고 어떤 질문이 있으면은 또 다른 거기에 누가 이 질문 대답할래요? 그리고
소식을 전하면 그 중에 한 분이 와서 그건 내가 대답하겠다. 그러고 잘잘잘잘 떠들면 그거 적었어요? 베드에 누워서 있는 사람이 중얼중얼 목소리를 예, 사람의 전하는데 꼭 중도자가 필요하대요. 그거를 네. 왜냐하면 그 하늘 존재들이 말하는 게 언어가 영어가 아니고 자기네들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보이스, 휴먼 보이스,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 라가 440Hz예요. 여기 적혀 있네. A 음정 라가 440이에요. 그 다음에 한 옥타브 그래서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한 옥타브가 올라가면 440을 둘로 곱하면 두 배로 돼요. 예. 그래서 지상 온 우주의 그 주파수 소리 나는 주파수가 한 100 옥타브가 된다고 그래요. 여기 이런 사서에 적혀 있다고. 읽을까요? 질문 네, 질문은 정리가 됐고요. 이제 읽을까요? 예. 네. 4부. 인간이 말하는 소리는 대략 100에서 200Hz이고 음악에서 A 음정은 440Hz이다. 가청 주파수는 20Hz에서 20kHz이다. 육성은 가까운 거리에서만 들리므로 장거리 통신에는 음성 신호를 증폭하거나 변조했으나 요즘에는 음성을 디지털 시그널로 바꾸어 무선 전화에 쓰인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남자의 목소리를 여자의 목소리로 또는 거꾸로 변조할 수 있다고 한다. 슬리핑 서브젝트와 같은 연락원을 이용할 때 중도자의 도움이 필수라고 한다. 학생 방문자의 말, 그것도 영어로 하는 말을 사람이 귀에 들리게 하려면 가청 주파수에 이르도록 소리를 변조하는데 중도자의 도움이 필요한지 모른다. 1, 2, 3부의 논문을 송수신할 때 멤버의 질문이나 논평에 대해 학생 방문자의 대답을 즉석에 받지 않고 다음 모임에 글로 문서화된 대답을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슬리핑 서브젝트가 4부에 관한 질문 때문에 예수편 논문을 수정했을 때 수정된 논문을 포럼에게 전해주는데 다시 연락원이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1, 2, 3부의 논문을 읽어줄 때 중도자가 꼭 필요했던 것 같다. 여기까지 질문 다- 있으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1, 2, 3부는 문서로 받았다는 거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예, 한 주 정도 격차가 있긴 하지만 질문한 것에 대답해서 대답을 어, 문서로 대답을 즉석에 받지 않고 하면은 그 대답이 그거를 대답할 때 그 슬리핑 서브젝트가 중얼중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크리스티가 속기로 적고 그 다음에 또 타자를 번쩍 치고 그렇게 하는데 한 주가 걸리는가 봐요. 아, 그렇게 해서 한 주가 걸렸다고요? 네. 예, 4부의 논문 저자들이 학생 방문자가 아니라 중도자이므로 슬리핑 서브젝트와 같은 매체의 도움이 필요 없이 수정된 예수 논문집이 즉석에서 문서로 물질화한 듯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없다. 이거는 교수님의 추측이신가요? 이건 내 추측이에요. 재단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목적이 사람들, 포럼 멤버가 읽어야 무슨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문서화하는 게 목적인데, 4부는 중도자가 적었으니까, 당신이 이거 읽어봐. 또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게 그 교수님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 재단의 그거는 기존에 모르죠. 계신 분? 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발표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혀 개념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해봐도 잘 모르지만 교수님께서는 추측으로 아마도 그랬을 네, 것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신다는 저쪽으로. 거죠?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이런 삼성폰이나 스마트폰을 쓰는데 그게 전화가 아니라고. 그렇죠. 전화가 아니고 그게 방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신기를 갖고 비싼 수신기를 들고 다니 자동차 하나 값 정도 되는 수신기를 가지고 잘 서치하면은 여러분들 전화 거는 그 주파수를 딱 맞춰 놓으면은 소곤소곤 얘기한 게 온 우주에 방송이 된다고. 방송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걸 모르고 그게 개인적인 전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방송이에요. 얘기를 왜 하지? 제대로 전해졌는가 예, 궁금해서 단지 혼자의 아이디어인가. 예.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935년에 전달된 예수 논문집이 완성판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여러 논문이 한꺼번에 전해졌다는 사실은 그것이 완성판임을 입증하지 않는다. 초창기부터 포럼에 참석했던 클리어런스 보우만의 일기에 따르면 4부 논문들의 제목과 내용이 1935년 이후에도 변경되었고 1942년 5월 말까지 편집되었던 것을 가리킨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935년에 1934년까지 1, 2, 3부가 다 완성이 됐고 그거는 3부 맨 끝 문단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1, 2, 3부는 끝났다. 그러면 4부는 어떻게 됐느냐? 4부는 여태까지 1, 2, 3부는 슬리핑 서브젝트가 왕왕왕왕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받아 적고 뭐 이렇게 해서 타자 쳐서 문서화를 했는데 4부 논문은 중도자들이 2차 중도자들이 직접 적었 글로 적어놨으니까 그걸 슬리핑 서브젝트 이건 네가 한번 또 읽어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건 내 추측이에요. 네, 저도 타당성이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1. 유란시아서의 전달 과정. 1924년 11월 23일부터 1934년까지 포럼에 참가했던 인원은 약 200명이었다고 한다. 1. 게시자들은 요청을 받지 않고서는 게시를 내려주지 않는다. 요청받지 않은 경우에 충고를 주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게시자들도 지킨다. 지구 사람들이 계시를 갈급하게 구했을 때, 요청이 있을 때 계시가 내렸다. 1. 포럼은 계시자들에게 주로 인간들의 질문의 근원으로서 그리고 계시자들의 대답을 인간이 제대로 알아듣는가 살피는 목적에 유용하게 쓰였다. 2. 포럼의 첫 모임은 1923년 11월 11일 일요일이었다. 이따금 참여한 사람들까지 포함해 포럼이 1942년 5월 말에 해산되기까지 486명의 회원이 다녀갔다고 한다. 초기 보통 일요일 오후의 모임에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모였던 듯. 이들로부터 학생 방문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모두 모았더니 181개의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답하는 존재들은 슬리핑 서브젝트가 잠자는 동안 그의 몸을 이용하는 학생 방문자들이었고
그 수는 40여 명이었다. 두 방문자가 직함이 같을 수도 있지만 한 존재로 계산할 경우에 40여 명. 대부분의 경우에 질문에 대답하는 존재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직함만 알려주었다. 1925년 1월부터 181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전달되기 시작했다. 3. 게시자들은 컨택티, 연락원을 사용하는 방법에 익숙했던 듯하다. 조절자가 사용하는 방법처럼 상의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시를 돕는 중도자들은 에드가 KC를 통해서 연락원 몸을 사용하는 절차에 익숙했던 듯하다. 이러한 연락원은 지구에 20명이 채 안 된다. 여기 에드가 케이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니, 유란시아하고 관계없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딱 보면은 어디에 무슨 병이 있는지 그게 뻔히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돈 안, 돈 안 들이고 치료받으라고 왔는데 꾹꾹 집어가지고, 예. 근데 이 슬리핑 서브젝트하고 똑같이 이러고 누워서 자는데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슬리핑 서브젝트하고 똑같은 활동을 하는 거라. 근데 그런 컨택티를 한 세 그룹 정도 골라서 테스트를 이거저거 테스트 해보다가 시카고에 있는 새들러 그룹으로 낙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교수님, 에드가 케이시도 컨택티였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선택티. 근데 유란시아 서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거 하늘에서 할 일을 얘다 너 이거 받아 먹어라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는 거는 주로 세 그룹을 해놓고 어느 게 제대로 잘 하나. 그래서 잘못하는 건 버리고 그 중에 낙점을 한 군데는 낙점을 했겠죠. 그 시카고 새들 그룹이 제일 낫겠다 싶어. 거기는 속기사까지 있고 그래서 속기사가 있고 없고가 그 그룹을 낙점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중요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빨리 받아 적으니까. 그 정확하게 잘 적었다 그래서 그래서 택했다. 교수님, 그러면 연락원이 지구에 20명이 채 안 된다. 그러니까 에드가 케이시 같은 사람들이 20명이 채 안 된다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그거는 유란시아서에 책에 있어요. 적혀 있어요. 그래요? 예, 오, 판택. 예, 유란시아서에 적혀 있어요. 내가 무슨 하늘에서 특별한 무슨 뭐 연락을 받아 적은 게 아니고, 네. 예, 책에 적혀 있어요. 그 대신에 에드가 케이시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안 나오죠. 네. 컨택티가 이렇게 20명 정도 음, 있다. 그렇게 나와. 오. 아침에 읽었어.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예, 교수님께서 여기 학생 방문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계시를 전달을 해준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학생 방문자는 말하는 주인이고, 슬리핑 서브젝트는 음, 빌려만 주는 도구예요. 음. 예, 그건 알죠. 예. 예,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마이크로폰 여기 있어. 여기다 대놓고 얘기해봐. 아, 하고, 그러면 슬리핑 서브젝트가 학생 방문자는 어느 정도 높은 영적인 존재는 그때마다 어. 그 주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막강한 사자, 뭐 신성한 인도자 이런 식의 존재들을 이제 학생 방문자라고 지칭을 예, 하시는 예, 거죠? 그래요. 예, 네네. 예. 학생 방문자는 말을 하는, 도구. 말을 하는 주인이고, 말씀을 전달하느라고 온
분들이고 에드가 케이스나 슬리핑 서브젝트가 누군지는 지금 알아. 옛날엔 다 쉬쉬하고 가렸는데 그게 아, 슬리핑 서브젝트가 윌프레드 켈록이에요. 그 켈록의 집안이 뭐냐면 미국의 켈록 시리얼 예. 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하고 관계된다 그래요. 예, 뭐 형, 동생 뭐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예. 형제죠. 그러니까 켈로그 집안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계시가 전달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그 학생 방문자들이 매주 이, 바뀌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20명이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 계시나 이 중요한 진리를 전달해 주려는 노력들을 하겠네요. 했는데 시원치 않아서 아마 밀려난 것 같아요. 초주했다 그래서 선택했다고 그죠? 아까 나오더라도.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셔먼 다이어리라는 게 있어요. 셔먼 리벨리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거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해리 루스라는 사람이 경찰관 옛날에 경찰관이었는데 한 곳에 한 동시에 두 군데 나타났어. 나타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인데 동시에 두 군데 있더라. 그래가지고 바이로케이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어, 수긍이 안 가는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그 셔먼이라는 사람을 기르느라고 해리 루스가 자꾸 새벽에 일어나서 막 적으래요. 그럼 뭘 적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메시지가 오니까 그걸 적어라. 그래서 그 메시지를 준 사람을 뭐 아란가 뭐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조절자인 것 같이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적은 글을 내가 보니까 뭐 그렇게 뭐 감명 깊은 영적인 글이 아니고 뭐 시시한 글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건 내가 보기에 그렇단 얘기예요. 뭐 진짜 딴 사람들이 보아서 영적으로 높은 생각을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보니까 뭐 별거 없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새들러하고 다툼이 생겨요. 누가? 누구하고? 셜먼하고 닥터 새들러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윤회가 없다고 그러는 유래자서는 틀렸다. 뭐 그런 헛된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다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 예, 쓸데없는 걸로만 없어. 쓸데, 어, 내가 사이칼러지의 전문가인데, 어, 세계에서 하나하나 한 손으로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전문가인데, 내가 쓴 논문을 여기다 한 편을 집어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응. 예, 그런다고. 이제 세들러가 제5 계시 전파에 해롭다, 음, 그래서 다툼이 생겼어요. 내가 쓴 논문을 집어넣어줘. 니들은 잘 모르지. 나는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니까. 에드가가 그렇게 요구했단 아니, 말이야. 셔먼이라는 사람이. 쉘만.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결국은 밀려나왔어요.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슬리핑 서브젝트를 통해서 포럼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자들은 1924년 11월부터 1929년 말까지 머리말과 초기 시리즈인 56편의 예비 논문 형태로 대답했다. 머리말은 1926년 3월 21일에 다시 읽었다. 누가 제5 게시를 담당한 연락원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윌리 프레드 켈로그였다는 설이 신빙성 있다. 그는 인쇄되기 이전에 타자로 친 내용과 금속 활자 인쇄판을 대조하는 프루프리더 교정 담당자가 되었다. 1942년 5월에 책 내용이 확정된 이후부터. 예, 그런데 이 프루프리딩을 포럼이 해산된 게 1942년 5월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부터 이 윌프레드 켈록이 편집 수정을 봤어요. 그래서 이 인쇄를 하느라면 납으로 이렇게 금속판을 떠가지고 그걸 눌러서 종이에 찍어요. 그러면 어떤 거는 글자가 똑똑히 잘 보이게 적혀 있고 어떤 거는 예를 들면 피인데 꼬랑지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퇴짜 놓고 요거는 활자를 다시 끼워 넣어야 되고 예, 그런 거를 프루프리딩하는 일을 윌프레드 켈록이 했는데 그 수정한 페이지를 1페이지 머릿말서부터 1부, 2부, 620페이지가량 되는 그 프루프리딩한 거 윌프레드 켈록이 프루프리딩을 그 밑에 한두 사람을 고용하고 자기가 총책임을 지고 했는데 원문 타자 친 거하고 인쇄 금속판에 찍은 거하고 요거를 줄마다 첫째 줄, 이쪽이 첫째 줄, 요거 그대로 똑같다. 다음 줄 체크, 똑같다, 체크, 똑같다, 체크 이렇게 해가지고 한 60페이지, 620 몇 페이지가 되는 프루프리딩 페이지를 내가 트러스티 노릇을 하면서 그거를 읽었어. 다 읽어봤다고. 몇 달 동안 그거를 공부를 했다고. 근데 원래는 폐쇄 어, 하라 그런 거였어? 폐기 처분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누가 말을 안 듣고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그걸 자세히 연구했다고. 그래서 오자가 있든지 또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패치 플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찍어보고 그러면 고줄이 됐으면 체크 마크를 하고 그래서 그 패치 플레이트는 한 몇 퍼센트 정도 가량 돼요. 이 글자가 좀 인쇄가 잘 안 됐네. 이게 직각으로 이게 인쇄되는 평면에 직각으로 딱 활자가 맞아 맞아 들어가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기울면은 피자 꼬랑지가 싹 없어지고 그렇다고. 점도 없어지고. 점도 잘 안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플레이트를 그 페이지를 다시 찍어야 돼요. 활자를 갈아 놓고. 계속 읽어 주세요. 네, 슬리핑 서브젝트와 같은 연락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도자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수편 논문처럼 중도자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컨택트 커미셔너스를 통해서 포럼에 직접 전해주고 연락원이 따로 필요 없었던 듯하다. 예비 논문들을 읽고서 생긴 추가 질문에 대해 게시자들은 1934년까지 자세한 대답을 머리말과 119편의 논문 형태로 작성하고 전달했다.
질문을 받고 나서 게시자들이 주섬주섬 완성된 논문과 머리말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 논문이 미리 준비되었던 듯 포럼 회원들이 묻지 않았던 주제는 자연히 빠졌다. 인터넷에는 논문들이 작성된 뒤에 맨 끝에 머리말을 적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머리말에는 신성한 주원자가 논문들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어떤 개념들에 대해 글을 쓸 것인가 예상했고, 그런 글에서 쓰이리라 예상되는 낱말들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머리말의 목적이라고 적혀 있다. 컨택트 커미셔너스 이들이 다른 팀보다 영적으로 도덕과 윤리면에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크리스티가 속기사였기 때문에 유란시아 총독의 보좌관이 이들을 선택했다는 설이 있다. 머리말을 주요 논문들이 완성되기 전 1926년 3월 21일 이전에 어느 신성한 조언자가 쓴 글이다. 1부, 2부, 3부의 논문들은 1934년까지 전달되었다. 여기 유란시아 총독이 누군가니 중도자 ABC First라고 아, 1차 중도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커플이 그게 아담의 손자가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잖아요. 음, 예, 그게 16명이니까 8쌍이죠. 8쌍이 생기니까 알파벳에 26자를 8로 나누면 소점이 생기지. 근데 그래서 ABC, DEF, GHI, JKL 뭐 이런 식으로 그룹 이름을 만들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를 첫째, 예, 둘째, 셋째 이렇게 예, 적었다고. 그렇죠. 상세히 질문 적혀있어요. 있습니까? 여기까지. 교수님, 근데 중도자들은요, 그 아담의 후손 말고 행성영주랑 같이 온 그 예루살렘 시민 백인 통해서도 첫 번째 중도인들이 그게 있는데, 알파벳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ABC, DEF. 예, 2차 중도자는 ABC, ABC가 아니고 뭘 어떻게 하더라? 첫째, 둘째, ABC 앞에, 뒤에 그걸 적었던 거 같아. 내가 혼동이 되네. 1차 중도자들은 50 카플이니까 한 카플이 천 명 만들어서 5만 명이 되고 1차 중도자 집단이 5만 명이고 2차 중도자가 8쌍이 나온 존재들일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 100% 듣지 마시고 기억력이 자꾸 쇠퇴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직접 집어넣었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읽으면 나오죠. 1차 중도자들은 50쌍, 가스티아 100가 100명이니까 50쌍 아니에요, 50쌍. 그래서 한 카플이 1000명이나 나왔다고. 999, 그 다음에 1000번, 뭐 이런 식으로.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네, 지금 이 유란시아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중도자들이 1차와 2차가 다 같이 지금 참여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했다, 뭐, 2차 중도자들끼리만 따라 했다,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중도자들이 꼭 필요하다. 그 중도자들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소리를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는 내가 60년대 군대 생활하는데 그 당시에
무선 전화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싸서 멀리 안 나가고 그래서 송수신소를 산 꼭대기에다가 설치를 해놨다고. 예, 그래서 내가 향로봉에 가서 몇 달씩 있었는데, 그거를 말하는 목소리가 440Hz면은 그게 멀리 안 나가잖아요. 한 집 안에서 소리가 미치는 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멀리 보내는 거는 이걸 증폭을 해가지고, 하늘에 쏘면은, 송신소에서 쏘면은, 수신소 저쪽 마운틴 탑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증폭이 아니고 이번에는 줄여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대로 내려놓고 전화기가 있으면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옛날 초기에 그랬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디지타이즈 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 노래 노래하는 거를 그 컴퓨터 시그널을 보면 전부 0하고 1로 되어 있다고 0, 1, 0. 예. 그런 식으로 중도자들이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그 소리 주파수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뭐 남자 목소리가 낮고 여자 목소리 소프라노 높은데 그거를 변조를 약간 하면은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처럼 들리고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처럼 들리고 예, 그런 거를 조작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걸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고. 비디오까지 막 고쳐놓는다고 그러니까. 딥페이크로. 오케이.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이 예수편 4부의 내용은 언제 완성되었는가? 1. 4부의 예수편 논문 120에서 196편 모두가 1935년에 한꺼번에 포럼에 완성된 형태로 전달되었다는 설은 설득력이 없다. 한꺼번에 전해졌을지 모르지만 이것들은 완성된 논문이 아니라 포럼이 해산될 때까지 계속 중도자들이 이를 수정하고 편집했던 듯하다. 포럼에 전해진 논문 중에서 예수에 관한 첫 논문은 A. 1929년 4월 28일 일요일 베스토월 오브 그리스도 미가엘의 일곱수요. 포럼은 이를 1935년 이전에 읽었다. 4부의 논문들과 달리 중도자가 쓴 것이 아니라 네바돈 저녁별들의 우두머리 가발리아가 쓴 논문 3부의 끝 논문 119편이 되었다. 포럼은 1942년 5월 31일에 해산되었다. 1부, 2부, 3부의 내용은 1934년에 확정되었다. 4부에 관한 포럼 멤버들의 의견은 포럼이 해산될 때까지 여전히 4부 편집에 도움이 되었던 듯하다. 1935년 이후부터 해산될 때까지 포럼이 읽은 4부 논문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B. 1935년 8월 21일 수요일 Closing Days of Jesus' Life 이런 제목의 논문은 완성판에 없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포럼은 예수 논문집 전체를 한꺼번에 1935년에 완성된 형태로 받았다는 설이 있으나 보우만스 우란티아 다이어리스에 따르면 예비 논문들 중에는 세 차례에 걸친 예수의 갈릴리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주 동안의 활동이 있었으나 이 제목은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논문 제목으로 완성판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C. 1936년 3월 4일 Life of Jesus After the
resurrection? 렉션? 이것도 완성판에 없는 논문 제목이다. 1936년 4월 15일 수요일 지저스 Preaching Tours 첫째, 둘째, 셋째 전도 여행에 관해 빌 세들러가 읽었고 처음에 예수 논문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간단했다. The first preaching tour, the second preaching tour, the third preaching tour. 초기 논문 제목과 완성판 논문들의 제목을 비교해 보면 아마도 포럼의 반응을 보고 중도자들이 전도 여행의 내용을 확대하고 보충한 듯이 보인다. 예수님이 반복하여 전도 여행을 3번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도와 추종자들이 전도사들에게 훈련을 시킨 뒤에 둘째와 셋째 전도 여행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2. 1936년 5월 13일에 읽은 논문들의 제목은 12 어퍼슬 맞아요? 예, 맞아요. 괜찮아요. 와, Instructions to Apostle. 후자는 완성판에 보이지 않는 제목이지만 후일에 Sermon on the Mount라고 알려진 글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언제 유란시아서의 내용이 고정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3부의 마지막 글 119편은 가발리아가 완성한 글이고 다른 존재들이 이후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 같다. 1936년 10월 14일 수요일에 Jesus Life, 예수의 일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읽었다. 이 논문은 탄생과 성장기의 예수의 모습을 묘사한 간단한 논문인 듯하다. 포럼의 질문 때문에 이 논문이 완성판에 120편부터 126편까지 7편의 논문들로 확대된 듯이 보인다. 1937년 2월 17일 수요일 Christianity, its spread and development in the Dark and Middle Age. 완성판 4부에는 이런 제목의 논문이 없다. 단지 더 확대된 논문 195편에 편입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제목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1935년에 한꺼번에 받은 예수 논문집은 예비 논문들이었고 포럼의 반응을 참조하여 중도자들이 확대하고 편집한 뒤에 완성된 예수 논문집이 포럼에 전달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1942년 5월 말에 포럼이 해산될 때까지 예수편 논문들은 계속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계시자들 중 더러는 평지 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기독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만 계시하자고 주장했고 더러는 진실을 모두 밝히자는 주장이 대립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예수의 일생 중에서 마지막 주의 활동, 아마도 172편 예루살렘 입성부터 187편 십자가 처형까지의 요약을 발표하고 나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멤버들의 요청을 일부 계시자들이 묵살하려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예수 논문집은 준비된 지 오래되었지만 포럼은 한꺼번에 이를 다 읽을 수 없어서 일요일 오후에 한 편씩 읽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주요한 내용은 인터넷을 뒤지면은 1934년까지 1, 2, 3부가 왔고, 그 다음에 그 1, 2, 3부에는 슬리핑 서브젝트가 이용됐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근데 4부는 그런 과정을 다 빼버리고 슬리핑 서브젝트가 필요 없이 저작자가 중도자들이니까 그 논문을 그냥 별렁하고 전달해줬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읽은 거죠. 교수님, 여기서 지금 이제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예.
어떻게 원고가 작성이 된 채로 전달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원고 작성한 존재들이 외계에서 온 존재들이 아니고 not extraplanetary beings. 중도자들이니까 중도자들이 원문을 사부 원문을 작성했다. 아니, 중도자들의 그러니까 역할은 그거를 예, 교수님 무련화해서 하나의 물질화해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사는 거죠. 그거 자세히 몰라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하여튼 2차 중도자들이겠죠. 그 물질에 간섭하는 힘이 더 2차 중도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서 나올 때는 아마 예루살렘에 있던 감옥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2차 중도자들 천사가 밤에 와서 뭐 꺼내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2차 중도자들이 와서 물질에 간섭하는 실력이 있으니까. 문을 열어주고 아, 그래서 여기도 아마 2차 중도자들이 물질화, 문서로 물질화 하는데 간섭한 것 같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 목적이 사람 손에 들려줘서 책을 만들어라는 얘기인데 중도자들이 문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덜컥 책상 위에 던져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슬리핑 서브젝트의 도움이 필요했을까? 필요 없었을 거라는 얘기죠. 목적이 문서화하는 게 목적인데 중도자들이 이미 문서를 만들어 놨으니까 슬리핑 서브젝트 또는 컨택티가 필요했을까? 필요 없었을 것 같다. 뭐 나도 알 수는 없지. 그럴 거라는 짐작이지. 증거를 대라 증거는 없어요. 음, 중조자들이 직접 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몇 시간 동안 내 짐작에 다섯 시 늦은 밤은 아니고 새벽에 새벽 한 두세 시쯤부터 왈왈왈 뭐라고 떠들면은 그거를 속기로 적고 그 속기를 몇 논문 하나마다 몇십 페이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타자 치는데 카본 카피가 6장이 있으니까 6카피가 나와요. 그러면 또 포럼 멤버들 중에서 그거 읽어줄 때는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지 않아서 좀 가까이 가서 실제로 내 눈으로 보고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생기니까 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허가를 줘가지고 그 파운데이션 빌딩에 가서 거기 뭐 도서실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 놨겠죠.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하자 친 논문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누가 카피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카피를 만들어 놓으면 카피를 만들어 놔서 쓰인 목적에
목적에 맞게 쓰인 다음에 그거를 폐쇄해야 되는데,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폐기 처분하라는 지시를 잘 지켰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내가 보기에는. 나는 누가 어겼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하여튼 그 지시사항 폐기 처분하라는 지시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 보험만지 다이어리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걸 폐기 처분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잘 지켰는지 어쩌는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도 없고. 질문 또 있습니까? 예수님 편 사모가 한꺼번에 이 뭐 속기로 적고 타자 치고 카본은 버리고 뭐 나머지를 카피가 6부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제대로 처분이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넣어놓은 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나요? 테이블 쓰레기통이 아니라 발기발기 찢든지 아니면 불을 태우든지 뭐. 근데 전혀 언급이 없다고. 어떻게 했는지. 근데 드러는 내 생각에는 그 6 카본 카피가 다 폐기 처분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가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지, 당분간. 그날 처분해라. 중도자 메시지도 처분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런 지시가 꼭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70인 연구에 1939년 4월에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의 조직이 생겼다. 이들은 공부할 목적으로 2, 3년 동안 수요일 저녁에 논문들을 읽었고 이 수요일 모임은 107명, 포럼이 해산된 후에도 1956년 여름까지 계속되었다. 네, 여기 1930, 56년 여름은 1955년에 일판이 인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1939년 8월에 레나가 죽고 윌리엄 세들러 주니어? 예, 맞아요? 주니어. 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 그러나 그 전에 1941년 9월에 윌프레드 켈로그가 로널레이 앤 선스 인쇄소와 인쇄 계약을 맺었다. 세들러 박사가 조직했던 포럼은 1942년 5월 31일에 마지막 모임을 가지고 해산되었다. 다음 주 1942년 6월 7일에 세들러 박사가 공식으로 포럼의 해산을 공고했다. 이렇게 책의 내용이 확정되자 1부와 2부의 내용을 담은 금속 인쇄판을 만들기 시작했다. 유란시아서의 내용은 포럼의 해산과 함께 1942년 5월 말에 확정되었고, 포럼은 더 이상 질문의 근원으로서 그리고 반응을 살피는 데 쓰이지 않았다. 이것이 포럼 해산의 의미였다. 포럼 회원들이 계속 모이고 토론을 했지만 책 내용은 더 수정되지 않았다. 도널레이 앤 선스 컴퍼니와 인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유란시아서 내용이 1, 2, 3부까지 확정되었다는 뜻이다. 더 이상 내용 수정이 없었고 수정이 오자를 고치는 데 국한되었다는 뜻이다. 인쇄를 위해 이때부터 도널레이 회사는 각 페이지마다 금속 십자판을 만들었다. 컴퓨터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으므로 작판을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인쇄된 페이지와 타자로 친 원고 내용이 똑같은가? 각 글자가 제대로 인쇄되었는가? 윌프레드 켈로그를 비롯하여 몇 사람이 교정을 보기 시작했다. 저녁 초대. 1942년 5월 21일에 해롤드 앤 메타 셔먼 투게더 위드 이거 왜 이렇게 길어요? 이름이 이거 영어네. Together with Sir. 이거 완전히 무슨 뭐 예, 됐어요. 실력 테스트 할 것 같은데. 아, With Sir 괜찮아요. Robert 잘하세요. Wilkins invited for dinner at Sadler and Christie. 자, 이때부터 1942년 6월 해롤드 앤 메타 셔먼은 포럼에 참석한다. 포럼은 예수 논문집을 1946년 1월에 다시 읽기 시작했고 마지막 논문 196편을 포럼이 읽은 것은 1948년 1월 8일이었다. 포럼 회원들은 유란시아서 영문판이 1955년에 출판되기까지 일요일에 만나서 토론을 계속했지만 2차 대전과 한국전 때문에 출판이 미루어진 듯하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이 Sherman's Rebellion 반기를 든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일어났어요. 미뤄놨는데 여기 해롤드하고 마르타 셔먼 이 커플이 커플하고 어, 대- 닥터 세들러하고 대학에서 싸워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서 휴버트 윌킨스인데 이 사람이 이 남극 탐험가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책 내용, 유란시아서 책 내용이 1942년 5월 31일에 끝났다, 폐쇄됐다. 그래서 포럼을 해산했잖아요. 예. 그 뒤에 셔먼이 지금 찾아와요. 42년 포럼에 폐쇄되는 때 찾아와서 그때부터 포럼에 다니기 시작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말재주가 있고 글을 쓰는 재주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뭐 소설 또는 희곡을 쓰는 실력 정도지 이게 무슨 뭐 땅이 꺼지라 땅이 꺼지게 사람을 놀래게 하고 뭐 그런 천재가 아닌 것 같다고. 뭐 그런 뭐 그 사람이 쓴 희곡이 있는데 지금 뭐 이름도 다 없고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아서 다 파묻혔다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포럼에 조인하면서 세들러 박사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뭘 해먹으려고 그런다. 내가 쓴 논문을 지금 유란시아서 사이에 끼워 넣어라. 왜? 내가 이 사이코로지의 전문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다. 내가 쓴 논문 하나를 거기다 끼워 넣어라. 라고 주장하고 싸움이 생겼어요. 예,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질문이, 자기 주장이 많네요. 예, 간이 부러졌나 보죠. 부어가지고.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교수님, 다음 예, 주하고 다다음 주는 그 성경 이야기에서 유란시아서는 무슨 책인가에 대한 내용 강의해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노력할게요.
저 교수님, 예, 네, 네, 감사하고요. 근데 왜 그 중도자들이 어쨌든 유라시아서를 이 땅에 보내려고 했는데 왜 자꾸만 폐기 처분하라 했을까요? 그게 조금 저는 의아하네요. 그 학생 어쨌든, 방문자나 중도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따금씩 있었는데 그 지시에는 어, 언제까지 이거를 폐기 처분해라 그런 구절이 예, 있었어요. 있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100%, 몇 퍼센트를 지켰는지 몰라요. 100%다 지키지는 않고 몇 개는 좀 감춰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웠어. 버리기 아까웠어.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나는 증거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예, 지금 잠잘 때 그 몸을 빌려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가 질문을 해라. 그럼 내가 대답하겠다. 이게 처음에 시작이 몇 년도에 시작한 건가요? 1924년부터일 음, 거예요. 포럼이 천, 29년까지. 포럼이 1923년부터, 23년 11월 11일부터 포럼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예, 여기는 예, 나와 있는데. 그룹의 모임은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제오게시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사람들한테 우선 재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네, 모으려면. 예. 네. 관심이 어디 있나 보려고.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어, 종, 유제닉스가, 어, 두 종자를 교배시키면 더 훌륭한 종자가 나온다. 음, 뭐 이런 거 공부하고, 맨델리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사람의 감정이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거를 딱 퍼뜨려서 사람들이 물라고 퍼뜨려 놨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 이런 케이스가 있다. 우리가 아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깨워도 깨어나질 않고, 계속 떠들어대서 그거를 적어보니까 이런 얘기 있는데, 하고 그 토픽을 소개를 한 거죠. 처음부터 다짜고짜 유란시아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사람의 감정, evolution 음, of religion 뭐 이런 거, 그건 유란시아서에 있겠구나. 종교의 어, 발달, 종교의 진화,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토픽을 디스커스 했다고 그래요. 음. 그리고 차츰차츰 지나서 어, 여러분들이 어, 물어봐라. 뭐든지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질문한 거를 모아보니까 190, 181개였다. 근데 이제 ABC 퍼스트가 그 다음 주에 1925년 1월부터 1월 첫째 주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시작했어요. ABC 퍼스트가. 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포럼에 참가했던 자가 200명이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결국은 그 슬리핑 서브젝트 같이 그렇게 자면서 오는 게 중간에 그러면은 포럼 이후에 그게 이제 또
일어난 사건이네요. 순차적으로 연도로 보면은. 슬리핑 서브젝트하고 여러 가지 뭐 주고받고 네. 한 결과를 포럼에 그 컨택 커미셔너 포럼에 갖다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컨택 커미셔너는 그 슬리핑 서브젝트 잠꼬대하는 사람, 음, 그다음에 그 부인 레나, 그다음에 닥터 세들러, 그 부인 안나인가? 세들러의 음. 부인. 세들러의 부인은 레나고 슬리핑 서브젝트의 부인은 안 나을 거예요, 아마. 그 둘이 시스터 같은 집안에서 어, 낳았는데 유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식이 어떻게 된지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나는 1939년에 죽었고 그 뒤를 세들러 주니어가 이어받았는데 39년하고 42년 사이에 컨택 커미셔너가 바뀌죠. 5명이었는데 레나하고 세들러, 그다음에 레나의 동생 안나하고 슬리핑 서브젝트. 그럼 4명이죠. 그다음에 속기하는 크리스티. 그렇게 해서 5명이었다고. 그러니까 세들러 주니어는 처음에는 못 꼈다고. 나중에 레나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이어받은 거죠. 5번째가 누구라고요? 세들러 주니어. 또 질문 네,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음, 재밌어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다 나오는 감사합니다. 서를 읽는 거. 네, 교수님 너무 수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예. 음. 이거를 어떻게 하더라? 수고하셨습니다. 모으느라고 사람들을. 로다씨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공부가 끝난 거예요. 음. 정옥 씨는 누구나